사람이 자아 정체성, 자기 생각이 분명하면 외부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아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약하면 외부의 세뇌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세뇌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세뇌시키는 세부적인 테크닉에 있어서는 먼저 자아 게슈탈트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아의식, 자아 게슈탈트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의 총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아를 단일한 요소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아라는 개념은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통합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심리학 계통에서는 자아 게슈탈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불교적인 관점에서도 나라는 존재, 자아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어떤 특정 정신작용과 결합하여 그 정신작용의 결과로 자아라는 현상을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아가 있어서 뭔가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벤트가 자아라는 현상을 충족시키고 구축시킨 결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자아를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가 뛴다라고 했을 때 뛴다는 역동적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을 추상해 보니 고양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자아라는 개념은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발전시켜온 뇌의 특정 기능성을 통해 얻은 후천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 게슈탈트는 태어나면서 나의 자아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와 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습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의 패턴으로 구성된 다발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완고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 게슈탈트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젊고 어릴수록 새로운 것을 자아 게슈탈트에 받아들여 자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데 적극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아 게슈탈트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발전해가며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아 게슈탈트란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느슨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 게슈탈트는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으며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아 게슈탈트의 붕괴와 재구축을 체험합니다. 잠이 들 때는 완전히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되며 장시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멍하니 있다 보면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는 것들이 모두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된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연속성과 맥락이 끊겨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나 합니다.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될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아 게슈탈트 붕괴가 격렬하게 일어날 때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멍하게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멍하게 있다고 하면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지만 말을 바꾸면 여유롭게 하늘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멍 때리는 일의 일종입니다. 섹스 시의 오르가즘도 자아 게슈탈트를 강력하게 붕괴시킵니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을 때도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된 상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자아 게슈탈트는 위와 같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만 붕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렬한 슬픔을 느낄 때에도 붕괴되며 깊은 우울감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서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우울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 잠시라도 벗어난 상태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울함에 빠져진 상태에서는 그 자체를 쾌적하게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우울한 상황을 즐긴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우울한 상태를 얼마나 쾌적하게 느끼는지는 더 블루데이 북이라는 책이 스테디셀러로 팔려나가는 모습만 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된 상태는 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스스로의 자아 게슈탈트를 알아서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타인을 세뇌하는 것이 쉽게 가능해지며 세뇌를 당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람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자연스레 자아 게슈탈트를 붕괴시킵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안심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물거나 할 때도 스스로 자아 게슈탈트를 붕괴시킵니다. 여기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꽤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쉽게 여자가 남자를 따라 모텔까지 가는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빠를 믿어서? 아닙니다.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되면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때 붕괴된 자아 게슈탈트를 다시 조립하는 건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귀찮게 느낍니다. 즉, 여자의 게슈탈트가 붕괴된 상황에서 가치 판단을 내리기 귀찮기에 그냥 붕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외부의 메시지, 남자의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심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후다다닥 자아 게슈탈트를 재조립해서 가치관 플러스 기억 플러스 신체 감각의 복원을 통해 모텔로 가자는 남자의 유도를 거부할 것입니다. 한편 자아 게슈탈트가 붕괴되면 정신이 퇴행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유치한 연애 행각, 나 잡아봐라 같은 것을 버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세뇌자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자아 게슈탈트를 붕괴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핑곗거리와 여건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